우리는 그 모델을 만들었고요. 요렇게 생긴 원활 인코딩, 심플 RNN 그리고 댄스 출력층을 갖는 신경망을 만들었고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는 정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컴파일을 했고 그다음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이 요런 과정을 통해서 끝났어요. 저는 에포크 10번 만에 끝났고요. 왜 10번 만에 끝났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하나 만들게요. def라고 하시고요. 함수 이름은 플롯, 손실, 어, plain loss라고 할까요? train bell loss, train validation loss. 너무 긴가? 예. 훈련셋과 검증셋에서의 로스를 그리는 그런 걸로 할 거고요. 아규먼트는 히스토리라고 할 겁니다. 이 아규먼트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클래스의 객체 타입. 히스토리 객체는 fit 메서드의 신경망에서 fit 메서드의 리턴 값이 히스토리 객체예요. 메서드 리턴.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우리 fit 했을 때 결과가 resul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result를 여기 우리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뭘 찾을 수 있냐면 에포크 번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에포크 번호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history.epochs라고 하시면 에포크 번호들을 죄송해요. 여기는 아마 S가 없을 거예요. 여기. 에포크라고 하는 이 변수가 히스토리 객체에서 에포크라고 하는 변수가 리스트일 거예요. 리스트. 그거를 가져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안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또 변수가 있어요. 히스토리. 그래서 요거는 히스토리 점 히스토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변수가 뭘 가지고 있냐면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는데 딕셔너리의 키값이 로스, 벨로스, 바이너리, 에큐리시, 바이너리, 벨, 바이너리, 에큐리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함수 만들기 전에 result.epoch result.epoch라고 해보시면 0, 1, 2, 3, 4, 5, 6, 7, 8, 9 이게 에포크 번호들 어, 이게 에포크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10번 만에 끝났잖아요. 10번 만에 끝나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history.epoch라고 쓴 거는 요 리스트를 가져오겠다는 뜻이요. 이 리스트를 가져오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리절트에는 history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이런 딕셔너리가 있어요. 딕셔너리를 보시면 여기 바이너리 accuracy, loss, 그 다음에 vel, 바이너리 accuracy, 그 다음에 vel loss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도 그래프를 그리려면 바이너리 accuracy하고 vel 바이너리 accuracy 두 개의 키값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손실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로스와 그 다음에 vel loss라고 하는 키값을 이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딕셔너리, 얘는 훈련셋 그리고 훈련셋과 어, 훈련셋 검증셋의 정확도와 그다음에 손실을 각 에포크마다 어, 이렇게 할까요? 손실을 저장한 딕셔너리. 네.
그래서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아규먼트로 주면, 그죠? 여기 아규먼트로 주면 result.epoch, result.history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epoch하고 history를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함수를 만들겠다는 뜻인 거고요. 우리가 그릴 거는 선실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니까 plt.plot x축은 epochs, 그러니까 제가 변수 이름을 epochs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셋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찾는 방법. 로스라고만 하시면 돼요. 로스. 여기 로스라고 키값을 준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키값을 살펴봤기 때문에 로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블루. 마커는 동그라미, 직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훈련 로스라고 할까요? 훈련 로스.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선그래프를 하나를 더 그릴 건데요. 에포크즈를 그 X축으로, 그 다음에 히스토리에서 이번에는 벨 로스를 Y축으로, 얘는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마커 똑같이 동그라미로 그리고요. 여기서는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레이블은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밸리데이션 로스 이렇게 그릴 거고요. 범례를 표시를 해주시려면 레전드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X 레이블에는 에포크 횟수니까 에포크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Y 레이블 여기는 선실을 그리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plt.show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고 그래서 plot train val loss 함수에다가 result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혹시 결과가 잘 안 나오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가중치가 초기화될 때 그 난수들로 가중치들이 초기화돼서 훈련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에포크 횟수가 저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프의 모양이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조기 종료가 됐다. 그리고 왜 거기서 조기 종료가 됐느냐 뭐 이런 정도로만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을 계속해서 에포크가 증가하면 가중치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가중치들이 계속해서 되면서 모델의 과대적합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훈련셋의 과대적합이 돼갑니다. 훈련셋을 잘 맞춰가는 모양으로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요. 어, 점점 완만하게 내려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훈련셋에서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검증셋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 이하로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과대적합의 크기만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에포크를 중지해서 훈련을 그만하시는 게 나아요. 끝까지 에포크를 1000번까지 돌려봐야 과대적합만 늘어나는 거고,
실제 그 일반화 성능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끊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얼리 스타핑 콜백을 보시면 얼리 스타핑 콜백 만들 때 우리가 세 번까지는 참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세 번 연속으로 최소값보다 큰 값들이, 손실의 최소값보다 큰 값들이 세 번 연속해서 나오면 거기에서 멈추겠다고 했어요. 멈추고, 그 다음에 최적의 가중치들로 복원을 다시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손실을 보시면은요,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감소하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하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처음에 증가하는 부분은 여기서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 현재 여기까지는 여기가 최소값이죠. 이 최소값보다 큰 값이 두 번 연속 나왔어요. 두 번 연속 나왔지만, 세 번째에는 여기 최소값보다 더 작은 손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번이 안 됐잖아요. 그죠? 어, 요거보다 큰 값이 3번 연속으로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포크를 더 진행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에포크를 더 진행을 했는데 그 뒤쪽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값들을 보면 이 손실들은 전부 다 여기 최소값보다는 다 큰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 기다렸는데 세 번까지 기다려도 얘보다 작은 값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훈련이 조기 종료가 된 거고요. 그럼 베스트 모델은 여기에서 6번이기 때문에 아마 더하기 에포크 번호는 1, 2, 3, 4, 5, 6으로 하게 되면 이게 7번일 거예요. 일곱 번째 에포크에서가 그 검증세 과대적 합도 어, 적으면서 검증세에서도 손실이 가장 적은 그런 모델을 찾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럼 그 가중치드 그럼 여기가 최적의 모델인 거고요.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에서는 여기가 최적의 모델인 거고 그 모델을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제가 그 중간에 여, 어, 요 정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모델 평가라고 네, 음, 제목을 하나 넣을게. 이건 그냥 제목인 것뿐이고 자, 어디서 멈췄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본 거고요. 자, 그럼 실제로 그 정확도, 베스트 모델에서의 그 정확도는 훈련셋과 검증셋을 다 한번 볼게요. 훈련셋 정확도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훈련셋 정확도는 우리가 만든 게 R에는 1번이었죠. R에는 1번, evalue H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는 X, train, sequence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Y train을 주시면 돼요. 배치 사이즈는 넌으로 했는데 아마 기본 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될 거예요. 아마 32번이나 뭐 그런 정도로 자동으로 될 거고요. 뭐 다른 것들은 요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12,000개, 12,500개가 있었죠. 12,500개가 있는데 625번 반복 만에 끝났다는 얘기는 배치 사이즈가 20이란 얘기네요. 배치 사이즈 20개 가지고서 요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도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82.9%. 그러니까 이미지 분류하는 것만큼 뭐 99% 이렇게 정확도를 보여주진 못하고요. 하지만 그 긍정적인 리뷰냐 부정적인 리뷰냐라는 긍부정 느낌을 그런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82.9% 정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훈련셋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약간의 과대적 합이 있기 때문에 검증셋에서 그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 검증셋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 요거보다는 낮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검증셋은 X 밸리데이션 시퀀스가
파라미터 x에 전달해야 될 값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y에 전달해야 될 값은 y 벨이죠.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아니다. 훈련셋이 25,000개가 아니라 2만 개였죠. 2만 개였죠. 여기서는 5,000개. 5,000개를 157번 반복하면서 한 거고요. 아까 그러면은 배치 사이즈가 20이 아니라 32가 맞았겠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뒤쪽이 정확도예요. 음,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이벨류에이트는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주는데 이 리스트를 보실 때 앞에는 바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게 바이너리 에큐리시. 보시면 77%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음. 그래서 이 정도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을 저희가 심플 RNN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 서머리 부분을 잠깐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파라미터 개수가 심플 RNN에서 4072개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댄스층에서는 왜 9개가 나오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그 RNN, RNN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훈련셋은 2만 5천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2만 5천 개를 가지고 있었고, 이 2만 5천 개는 1차원 배열인데 숫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의 리스트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들쭉날쭉한 거죠. 예,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뭘로 만들었냐면 시퀀셜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시퀀셜 데이터는 여기 길이가 일정하도록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개가 넘으면 잘라버리고 여기가 100개가 안 되면 0을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컬럼의 필터의 개수가 항상 똑같이 100개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패드 시퀀시스가 해준 거죠. 그래서 플러셋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신경망으로 우리가 넣을 때 이 인풋의 모양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인풋의 모양을 결정하실 때는 이 샘플 한 개의 모양을 보시면 돼요. 샘플 한 개의 모양. 어, 샘플 한 개는 100개의 피처들로 이루어진 무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100개의 필처, 100개의 특성을 갖는 1차원 배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풋을 만들어줄 때 최립은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 인풋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원화수로 들어갔어요. 원화. 사실은 요거 2만 5천 개가 아니라 2만 개도 정확하게 되는데 80% 남았으니까 요거 개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1차원 배열 하나가 2차원 배열로 바뀌고 그런 2차원 배열들이 2만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활 인코딩이 해준 거예요. 원활 인코딩. 원활 인코딩은 이런 일을 한 거죠. 이런 일. 여기 아까도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숫자 하나를 500개의 0과 1들로 1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이게 원활 인코딩입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피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0과 1은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전부 1인 걸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원핫 인코딩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 된 결과를 보면은요. 100개짜리 1차원 배열이 들어가면 그 100개짜리 1차원 배열은 100 곱하기 500짜리 2차원 배열로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 100 곱하기 500짜리 2차원 배열이 여기 2만 개가 있는데 훈련 세트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얘가 RNN으로 들어갑니다.
RNN. 덴스층과 비슷해요. 덴스층과 비슷한데, 그 각각의 피처들이 첫 번째 피처가 첫 번째 셀로도 들어가고, 첫 번째 피처가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 그치, 여덟 번째 셀까지 다 들어가. 근데 여기서 그 순환신경망은요, 이 2차원별 모양을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 시간 순서대로, 그거를 타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타임 스텝. 시간 순서대로 넣게 돼요. 시간 순서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첫 번째 단어잖아요. 첫 번째 단어. 요게 리뷰에서의 첫 번째 단어였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리뷰에서의 두 번째 단어였었죠. 그 다음은 리뷰에서의 세 번째 단어죠. 맞습니까? 어. 그래서 순환신경망을 써주는 이유가 시퀀셜 데이터, 순서가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니까 들어보낼 때 나는 영화를 좋아했다. 나는 이 영화를 좋아했다라고 하면 나는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내주고 그래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보내서 가중치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걸 단어를 보내서 가중치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이 순환신경망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플 한 개에 대해서 샘플 하나를 쫙 하고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요 타임 스텝만 보내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그리고 이 타임 스텝에 대해서 얘네들이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했겠죠. 가중치를 업데이트 한 거를 출력층으로 보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 두 번째 단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단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얘네들을 이 다음 레이어로 보낼 단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네들을 자기 레이어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거예요. 셀이 출력한 내용을 다음 레이어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되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은닉 상태, hidden stat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hidden state.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입력층 입장에서 보면은요, 입력이 여기로 들어오는 실제 훈련셋에서 들어오는 입력들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들어오는 입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입력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죠. 입력의 개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500개짜리가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요거 하나, 타임 스텝은 500개의 피처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개짜리, 여기 500개가 여기도 가중치, 여기도 가중치, 여기도 가중치가 있잖아요. 그죠? 요 셀 하나만 놓고 볼까요? 요 셀 하나만 보면 입력값이 500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500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만 입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되돌아오는 입력도 있잖아요. 그 되돌아오는 입력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입력의 개수가 8개가 됩니다. 이거는 셀의 개수만큼. 이 RNN이 가지고 있는 셀의 개수만큼 입력의 개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16개가 있었으면 이게 되돌아오는 값도 16이 있는 거고 여기가 32개가 있었으면 되돌아오는 값도 3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 하나가 500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입력이 8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다 더해주죠. 그러니까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바이어스가 있고 요거는 바이어스 셀 링릭 요거는 타임 스텝에서의 피처. 이만큼이 요 셀 하나로 들어온
셀 하나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가중치의 개수인 거예요. 그럼 이런 셀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이런 셀이 총 8개가 있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4,000개, 4,000 몇 개 나올 거예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요 순환 신경망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 리뷰는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리뷰는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100개가 100개가 100개의 단어가 하나씩 들어간다. 첫 번째 단어 들어가고 두 번째 단어가 쭉 들어가고 세 번째 단어가 쭉 들어가고 마지막 단어에 의해서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출력들이 여기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간다.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간다. 여기 출력이 8개잖아요. 8개. 출력 8개 아니에요? 그래서 그 8개가 전부 다 자기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출력이라면 그 다음 레이어로 가야 되는데 그 출력 값들이 다음 레이어로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리커런트, 순환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100개가 다 끝나죠? 끝나면 그때는 이제 요 샘플 하나에 대해서, 리뷰 하나에 대해서 훈련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8개, 최종적으로 이 8개의 입력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 셀 입장에서 들어오는 입력값이 총 몇 개가 있냐면 8개의 입력값이 있었죠? 여기에 곱해주는 가중치가 있을 거니까 8개의 가중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어스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유닛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9개. 여기는 대략 4,000개. 이게 모델 파라미터 개수인 거예요. 요 간단한 신경망에서 계산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인 겁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그 각 훈련을 통해서 2만 개의 저런 영화 리뷰들을 저렇게 배치로 훈련을 시키면서 저 가중치 각각의 에포크에서 가중치들을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측값들이 더 정확해지도록 저 가중치들을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에포크들이 쭉 진행될 때마다 그 점점 그 잘 맞춰가도록 가중치들이 학습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요 그래프는. 손실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는 정확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저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가중치들이, 예측값들이 더 정확해지도록 가중치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임베딩을 사용한 RN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워드 임베딩의 개념만 좀 먼저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 잠깐 좀 보고 가면은요. 원활 인코딩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식이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원활 인코딩의 그 단점은 뭐냐면 계산량과 메모리가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고 계산량이 많아진다라는 단점이에요. 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500개로 제한을 했잖아요. 500개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가 여기 500개의 0과 1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활 인코딩이에요. 원활 인코딩. 만약에 우리가 단어를 1000개로 제한을 시켰다라고 하면 단어 하나가 여기가 1000개짜리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개의 단어들을 사용한 그런 훈련이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원활 인코딩 되는 벡터의 크기는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안한 방식이 뭐냐면 정수 한 개를 몇 개의 실수 벡터로 인코딩 하자라는 그런 의도예요. 이거를 워드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정수가 있으면 1이라고 하는 정수가 있으면 뭐 0.1, 0.2, 뭐 0.3, 0.4 뭐 이런 숫자 4개를 가지고서 인코딩을 하고 그다음 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0.2, 0.4, 뭐 0.1, 0.5라고 하는 걸로 인코딩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카테고리 개수보다는 적은 실수들. 실제 카테고리 개수는 500개지만 500개보다도 적은 실수들을 이용해서 정수 한 개를 실수들의 벡터로 바꾸자라고 하는 개념이 워드 임베딩이에요. 워드 임베딩. 음. 원활 인코딩은 여기가 0, 0, 1, 0 이런 식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요 개수가 5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지지만 실수들로 인코딩하는 경우에는 실제 카테고리 개수보다는 적은 개수의 실수들만 가지고도 인코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실수들의 벡터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그 메모리를 더 적게 사용하고 계산량이 적어져서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얘는 임베딩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은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그 여기서도 모델을 먼저 만들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훈련셋과 검증셋은 이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트레인 시퀀스 요거 보시면 네. 첫 번째 들어가는 인풋은 이런 모양으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인코딩 저기 원활 인코딩이나 혹은 그 워드 임베딩이 사용되지 않은 100개짜리 단어로 이루어진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검증셋도 마찬가지로 엑스벨, 시퀀스 이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5,000개의 샘플 가지고 있고 100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즉 100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뷰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훈련할 때. 자, 모델을 먼저 생성을 해보면은요. 모델을 생성을 해보면 난수 저랑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tensorflow.random. set see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 4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random. 그리고 see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도 숫자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가 에포크가 종료되는 그 횟수나 아니면은 그 정확도, 손실 이런 값들이 저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 이번에 모델은 RNN 두 번째 모델이니까 RNN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를 sequential로 묶어주시면 돼요. keras.sequential 하고 묶어주시면 되고요. layer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리스트 주시면 돼요. 리스트. 자, 이 리스트 안에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입력층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죠? 입력층 keras. 대문자로 in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모양. 입력층의 모양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샘플 한 개의 모양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랬죠. 샘플 하나는 100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입력층. 여기까지가 입력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 있어요. 여기 쉼표. 자, 두 번째는 워드 임베딩이에요. 워드 임베딩은 keras, layers,
임베딩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임베딩. 자, 이 임베딩에는 input dimension이라고 하는 거를 주셔야 되고요. 500개라고 쓸 거예요. output dimension이라고 하는 거를 쓰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요게 word embedding layer예요. 자, 여기도 쉼표. 그 다음, 원하드 인코딩, 카테고리 인코딩 대신에 임베딩을 넣은 것 뿐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는 아래는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케라스, 레이어스, 심플, 아래는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여기서 유닛의 개수는 위쪽하고 똑같이 8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액티베이션 함수 있어요. 우리 지정하지 않았었죠. 지정하지 않았었는데 얘가 기본값이에요. 심플 RNN도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플 RNN에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굳이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기본값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되어져 있고요. RNN에서는 거의 대부분 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 보통 안 써요. 그냥 요거 요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확률을 출력해주는 출력층이에요. 그래서 케라스, 레이어스, 그다음에 댄스 여기서는 유닛의 개수를 한 개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설명을 드리면 얘가 입력층, 그다음에 얘가 그 단어 임베딩층, 단어 워드 영어로는 워드 임베딩이에요. 단어 임베딩 계층, 얘가 심플 RNN 계층, RNN층, 그리고 여기가 출력층.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모델을 먼저 만들게요. 만들고 자, 인풋 디멘전을 100개가 아니라 500개라고 했어요. 500개. 그죠? 왜 500이라고 했는지 예상이 되세요? 우리 자주 그 단어 하나를 보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몇 개 이용하겠다 그랬어요. 500개를 사용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원활 인코딩 할 때 숫자 하나가 500개의 밸류를 갖는데 500개 중에서 딱 하나만 1이고 나머지 499개는 다 0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드 임베딩도 마찬가지예요. 워드 임베딩도 단어 하나는 500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임베딩으로 들어오는 그 단어 하나는 500개의 카테고리들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서 아웃풋 디멘전을 16이라고 쓴 건 요거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16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2라고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8, 10 이런 식으로 더 다른 숫자들 이용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얘의 의미는 한 개의 정수를 몇 개의 실수로 변환하겠다. 16개의 실수들을 갖는 벡터로 변환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00개의 카테고리를 갖는 정수 한 개를 16개의 실수들로 이루어진 그 실수들의 벡터로 변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델 서머리 보면은요, 아래는 to 하고서 서머리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어떤 순서로 레이어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아웃풋의 출력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는 8,000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워드 임베딩에서 굉장히 많은 값들이 여기서는 모델 파라미터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림 그려볼까요? 테라스, 유틸스, 그 다음에
플롯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모델에다가 아래는 to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DPI 좀 작게 하면 숫자를 작게 하면 그 이미지가 좀 작게 그려질 거고요. DPI를 크게 하면 이미지가 크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show, shape, 인풋과 아웃풋의 모양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여주고요. 인풋 들어와서 이런 아웃풋. 이 아웃풋은 다음 레이어의 인풋. 이런 아웃풋이 나오고 그 아웃풋이 다음 레이어의 인풋 그리고 최종 출력.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됐고요. 모델 컴파일을 할게요. 이제 모델을 생성을 했으니까 모델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RNN 2라고 하고요. RNN 2는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서 컴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 버리시면 되죠. 옵티마이저 우리 위쪽이랑 똑같이 아담 써볼게요.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아담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줘야 되겠죠. 케라스 로시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케라스 그 다음에 매트릭스 바이너리 에큐러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콜백 콜백 객체들을 생성을 할게요. 여기서도 우리 조기 종료를 할 거니까 조기 종료를 해야 되니까 우선 체크포인트 콜백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테라스 콜백스 모델 체크포인트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는 파일 패스인데 무슨 파일로 저장할 거냐 이거고요. 우리 RNN2 제가 위쪽에서 할 때 좀 그래서 RNN 언더스코어 2 캐러스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할게요. RNN 언더스코어 2 캐러스 여기에 저장할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베스트 모델만 저장하시면 될 거고요. 저장할 때는 얼리 스탑을 사용을 할 거죠. 그래서 케라스, 콜백스, 그 다음에 얼리 스타핑. 얼리 스타핑에서 중요한 거는 페이션스, 몇 번까지 참을 거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원해라, 리스토어. 그리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3번까지 기다렸는데도 손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얼리 스탑, 조기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최소가 되는 모델 웨이트들을 복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콜백을 넣어가지고 모델을 훈련시켜 주시면 됩니다. 모델 훈련은 RNN2, fi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X는 X 트레인 시퀀스. 풀은 25,000개고 트레인이 2만 개만 가지고 있죠. Y는 Y 트레인 하시면 되고요. 배치 사이즈 똑같이 64. 그리고 FQS는 일단은 크게 조기 종료가 될 거라는 거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주셔야 되죠. 밸리데이션 데이터. 여기에는 순서대로 X val 시퀀스, Y val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콜백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콜백스, 콜백스 2개 넣어주시면 되죠. 체크 포인트 콜백 하고요. 얼리스타 콜백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훈련이 될 거고요.
뭐 복잡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벌써 끝나버렸네요. 벌써 끝나버려서 여기가, 네, 이렇게 됐고요. 어, 제일 마지막에 바이너리 애큐리시, 로스, 벨 바이너리 애큐리시, 그 다음에 벨 로스 이렇게 봤는데, 물론 이게 전체 훈련 셋을 한 건 아니고, 이 여섯 번째 에포크의 가장 마지막 배치 64개에서만 계산한 값이기는 한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아마도, 어, 원활 인코딩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모델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평가.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플롯, 트레인, 벨로스, 여기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저장 안 했군요. 이거 저장한 값이 있어야 함수에다 넣을 수 있는데, 요거 안 했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하고서, 어, 요 들여쓰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 들여쓰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 다시 실행을 할게요. 모델, 여기서부터. 여기 선택하셔가지고요. 모델 만드는 거에서부터 밑에 훈련시키는 것까지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런타임 메뉴 중에 보시면 셀 및 하위 셀, 현재 셀부터 밑에 있는 하위 셀 전부 실행하기가 있어요. 어, 어, 여기 그 RNN2 만들기 직전에 이 셀을 선택하시고 런타임 메뉴 중에서 단축키는 컨트롤 F1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실행하고 비어 있는 거 다시 만들 거고요.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훈련하면서 훈련한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을 할 거예요. 요 저장된 값이 있어야 여기 로스 안에다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아마 끝나는 거는 아까랑 비슷하게 끝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밑에서 여기다가 리절트라고 하는 값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손실 그래프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까랑 또 달라지나? 자, 이렇게 해서 실행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게 그 훈련이 끝난 모양이 좀 많이 좀 다르죠. 훈련셋 이렇게 쭉 내려가 훈련셋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좀 보이네요. 훈련셋에서도 꾸준히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고요. 검증셋 내려가는 정도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부분보다 여기 에포크 번호 4번, 에포크 인덱스 4번의 값보다 큰 값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에포크 인덱스 4번이 최적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7번에서 멈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훈련셋과 검증셋에서의 정확도를 그 평가를 해보면은요. 음, 훈련셋을 평가를 내려보면 R에는 2, 그리고 evaluate 이렇게 하시고 X에는 X-train sequence, Y에는 Y-train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셋을 평가를 해보실 때에는 R에는 to.evaluate, X는 X validation sequence, Y는 Y validation
이렇게 해서 하시면 원활 인코딩보다 더 안 좋아졌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결과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72%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훈련셋, 검증셋도 66.9%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 워드 임베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드 임베딩,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뭐 결과는 우리가 더 다른 방식으로 뭐 모델을 만들 때 뭐 여기 심플 RNN의 유닛의 개수라든가 뭐 아웃풋 디멘전의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해보면 뭐 더 좋은 모델을 찾으실 수 있는 거고 뭐 RNN을 또 여러 개를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모델에서 바뀐 부분은 여기만 바뀌었어요. 지금 어디만 바뀌었냐면 여기가 원핫이 아니라 워드 임베딩을 썼다라는 것만 바뀌었습니다. 워드 임베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워드 임베딩을 거치고 나면은요, 여기 모양이 바뀌어요. 워드 임베딩은 개념이, 여기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2, 뭐, 42, 뭐, 128, 뭐, 0, 0은 없었으려나? 뭐, 4,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숫자들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들의 의미는 단어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어 하나. 그리고 이게 총 10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입력값이 100개, 입력값이 100개, 100개인데, 이거를, 자, 여기에 이 500개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500개. 500개. 카테고리가 몇 개다? 요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이 1에서 500까지잖아요. 1에서 500까지. 그죠? 우리는 500개의 단어만 쓰기로 한 거니까. 그죠? 500개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500개다는 얘기예요. 카테고리가 500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 숫자가 100개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이 숫자들은 500개의 카테고리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500개의 카테고리를 갖는다. 500개의 카테고리를 갖는다. 어. 음. 뒤쪽에 아웃풋을 16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 여기가 이제 16으로 바뀌는 건데 16으로 바뀌는 건데 이런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숫자 2는 네, 숫자 2는 뭐, 뭐 A1 곱하기 뭐 0.2 그다음에 A2 곱하기 뭐 0.2 이런 식으로 요 숫자들 실수들 이런 실수들의 벡터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 근데 이런 실수들을 총 몇 개로만 하겠다? 16개로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16개로만.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모델 파라미터.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이 임베딩하는 실수들이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16개의 임베딩하는 실수들이 있는 거고 16개의 임베딩하는 숫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16개의 인베딩하는 실수들에다가 곱해주는 가중치들이. 원하드 인코딩은 그냥 이 숫자 한 개를 여기 500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만 바꿔버리면 간단한 걸 썼는데 이게 원하드 인코딩이었었는데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요 아웃풋에서 정해준 16개의 실수들을 가지고서 16개의 실수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정수를 표현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정수를 표현하겠다. 그러면 그 16개 실수들이 있으니까 그 실수들 앞에 곱하기 얼마, 뭐 이렇게 해야 정수가 하나가 뚝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워드 임베딩층은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가중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중치의 개수가 몇 개냐면 가중치의 개수가 잠시만요. 100개가 들어가죠? 100개? 하나가 500개. 어떻게 계산을? 8,000을 16으로 나누면 8, 40. 16개. 그리고 16개. 잠시만요.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8,000 나누기 16 하면 어떻게 되지? 8,000 나누기 이게 500개. 500개? 500개 카테고리. 500 곱하기 16이 되는 거구나. 500 곱하기 16. 잠시만요. 500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500개의 카테고리가 16개의 숫자로 나눠지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 우리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숫자들은 1부터 500까지 숫자들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단어를 500개만 쓰기로 했으니까, 단어를 500개만 쓰기로 했으니까, 1부터 500까지 정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1이라고 하는 정수도, 16개, 1부터 16개의 실수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500이라고 하는 정수도, 어, 16개의 실수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토탈 개수를 다 계산을 해보면 500개 곱하기 16개. 500개의 카테고리가 각각 16개의 실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8,000개. 8,00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16개의 실수들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42라고 하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그 16개의 숫자들의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 16개를 사용을 하는데, 그 16개의 실수들 앞에 곱해지는 가중치들이 바뀌면서 하나의 정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테고리가 총 500개가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총 500개가 있어서 500개 카테고리마다 16개의 실수들을 가지고서 인베딩을 해야 되니까 8,000개의 그 모델 파라미터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네들이 들어갈 때는 이제는 타임 스텝이 요거 16개짜리가 들어가는 게 하나의 타임 스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타임 스텝은 16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16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요 16개.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16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아까는 인베딩에서는 500개의 숫자가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16개가 들어가고 16개 인풋이 들어가고 되돌아오는 게 8개가 있고 바이어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게 8개가 있어서 이게 요 레이어 아래는 층에서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25 곱하기 8이죠. 25 곱하기 8 하면 그 여기 200개라고 하는 모델 파라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워드 인베딩은 그 원활 인코딩과 다르게 요 개수가 모델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우리 그냥 2시간 만에 끝낼게요. 조금만 하면 점심시간이니까 요거 마무리 짓고 그냥 점심시간 조금 일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드 인베딩 계층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는 500개의 카테고리가 있었고 곱하기 한 개의 카테고리마다 16개의 실수를 이용할 거여서 요거 계산해 보면 8,000. 그래서 여기 8,000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 8,000. 그 이유가 그 사용된 단어, 그 리뷰에 사용된 단어가 전부 500개고요. 여기다 곱하기 한 개의 단어마다 몇 개의 실수로 16개의 실수로 변환을 한다는 뜻이에요. 16개의 실수로 인베딩한다라는 뜻이 인베딩한다. 한 개의 단어를 16개의 실수로 변환을 할 거기 때문에 500개의 단어를 16개의 실수로 변환을 하려면 500 곱하기 16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8,000개. 여기가 8,00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첫 심플 RNN 계층에서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는 여기 심플 RNN 계층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는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500개가 아니라 16개가 들어와. 16개의 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한 번의 타임 스텝에서 들어오는 피처의 개수가 16개, 16개, 그리고 유닛이 8개이기 때문에 8개의 출력이 있겠죠. 순환층의 출력이 8개인데 그 8개가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8개도 새로운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개가 새로운 입력, 거기다가 바이어스 1개, 그리고 이런 유닛이 8개가 있으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여기 200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댄스층은 뭐 어렵지가 않죠. 여기 하나가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들어오는 바이어스는 무조건 하나일 거고요.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입력값이 총 8개가 입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8 더하기 여기 8개 더하기 1개 그러면은 9개가 될 거예요. 9개가. 자, 요것도 설명을 드리면 그 단어 한 개의 특성, 그러니까 단어 한 개는 16개의 실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 이거를 신경망에서는 타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단어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 스텝의 특성 개수. 특성 개수가 몇 개냐 하면 16개예요, 16개. 우리는 16개의 실수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더하기 순환층에서 순환되는 입력. 그러니까 은닉 상태. 은닉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순환돼서 들어오는 입력. 이 순환돼서 들어오는 입력이 이게 몇 개냐면 그게 8개. 유닛이 8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순환돼서 들어오는 이 입력이 8개. 8개. 그리고 여기다가 바이어스 1개. 바이어스가 1개. 이 전체 그래서 16 더하기 8 더하기 1. 16 더하기 8 더하기 1 이렇게 한 거고 그런 유닛이 총 8개. 그래서 곱하기 8을 한 거예요. 곱하기 8. 그래서 여기 전체를 괄호로 할까요? 전체를 괄호 곱하기 유닛 개수, 셀 개수. 이게 8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여기 1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번의 타임 스텝에서 즉 한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실수는 16개의 실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16개가 입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각각 곱해지는 가중치. 그 다음에 그 순환층에서 아웃풋이 8개가 있는데 그 아웃풋 8개는 다시 순환층으로 들어와야 돼요. 순환돼서 들어오는 입력. 이거를 은닉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8개. 그리고 셀 하나마다 바이어스가 하나씩. 그리고 또 그런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셀이 유닛이 8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8. 요걸 하시면 2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요만큼의 개수의 그런 모델 파라미터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워드 임베딩에서 성능을 좋게 하시려면 이 단어 임베딩 층을 개수를 여기 아웃풋의 개수를 좀 늘려주시면 돼요. 음. 지금은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활 인코딩보다는 워드 임베딩을 더 많이 써요. 그 이유가 그 메모리를 훨씬 더 적게 써서 계산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워드 임베딩을 더 많이 쓰는데 근데 지금처럼 훈련의 효과가 성능이 원활 인코딩 하는 것보다도 10% 이상 정확도가 떨어져 버리면 그건 안 되겠죠. 음. 이유는 그거예요. 단어 하나를 500개의 피처로 500개의 0과 1로 했었던 거랑 지금은 단지 단어 한 개를 16개의 숫자로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손실이 되는 정보들이 있다는 얘기죠. 단어를 16개의 실수로 표현을 할 때 그 손실이 되는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원활 인코딩보다 500개의 0과 1로 인코딩 해주는 원활 인코딩보다는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임베딩 해주는 실수의 개수를 좀 더 늘려주는 거예요. 500개까지 늘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원활 인코딩을 쓰는 그 원활 인코딩의 단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괜히 그 늘려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16보다 조금 더 많게 뭐 32라든가 64 뭐 한 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500개보다는 특성의 개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여기 개수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혹시나 점심시간에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여기 개수만 한번 바꿔가지고 여기 개수만 뭐 32나 64 정도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좀 더 좋은 훈련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든 심플 RNN이 너무 간단해요.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변경해 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어요. 얘는 바뀌면 안 돼요. 인풋의 모양 바뀌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베딩 할 때 인풋의 모양도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우린 이미 단어는 리뷰 한 개는 100개씩만 쓰겠다라고 정해뒀기 때문에 요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풋 디멘전도 마찬가지로 단어는 500개의 단어들만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뀔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웃풋 디멘전하고 심플 RNN에서의 유닛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럼 요 정도면 됐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볼 거냐면 RNN을 2개 이상 연결하는 여기 심플 RNN을 우리는 한 번만 썼잖아요. RNN을 2번 이상 연결하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 뭐 RNN의 그 변종들이 있어요. LSTM이라든가 GRU, GRU라든가 그런 변종들이 있는데 그런 RNN의 변종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아웃풋 팀 단어마다 16개 실수로 단어는 네. 반복한 네네. 홍치가 그럴 때는 우리가 단어에 좀 의미가 있는 음, 여기 앞에 곱해주는 이게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런 의미신가요? 네. 음,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웃풋팀을 사라고만 생각을 해보죠. 사라고만 생각을 하면, 어, 4차원 공간이라고 우리가 4차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은 X축, Y축, Z축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어. 이 그 축을 따라서 그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선형대수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좌표로는 1, 0, 0. 그 다음에 Y축으로는 0, 1, 0. 그 다음에 Z축으로는 0, 0, 1. 요 세 개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 벡터.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여기 요거 좀 지울게요. 오늘. 아, 선형교수 얘기가 나와버리네요. 선형교수 얘기가. 그래서 XYZ를 갖는 3차원 공간이라면 3차원 공간이라면 단위 벡터가 X축의 단위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단위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Z축의 단위 벡터가 있어요. 0, 1. 3차원 공간상의 임의의 요거를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벡터. 임의의 점 XYZ라고 하는 임의의 점은 요 세 개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세 개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벡터를 V라고 할까요? 임의의 벡터는 어, X좌표 곱하기 단위 벡터 더하기 Y좌표 곱하기 그쪽으로의 단위 벡터 더하기 그쪽으로 단위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방향으로는 이 방향으로는 100이라고 하는 방향으로는 x라고 하는 크기만큼 010이라고 하는 방향으로는 y라고 하는 크기만큼 그 다음에 이 z라고 하는 방향으로는 001이라고 하는 방향으로는 z라고 하는 크기만큼 요거를 합쳐준 게 벡터 이 벡터 v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그 선형대식에서 얘기하는 벡터, 그 다음에 단위 벡터, 뭐 이런 개념인데 워드 임베딩은 이거를 약간 응용한 개념이에요. 응용한 개념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정수 한 개잖아요. 네, 정수 한 개를 뭐 예를 들어서 음, 그 아웃풋dim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처럼 똑같이 3이라고만 생각을 해볼게요. 3이라고만. 그러면 그 뭐냐면 임의의 실수를 세 개를 여기에 있는
100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 010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 001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처럼 뭐 예를 들자면 0.1과 0.5와 0.9라고 하는 세 개의 실수들을 가지고서 모든 정수들을 표현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의 정수 n은 뭐 여기를 W1이라고 할까요? W1 곱하기 0.1 곱하기 W2 곱하기 0.5 그 다음에 W3 곱하기 0.9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세 개의 단위 벡터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라고 하는 것처럼 0.1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0.5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0.9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게 정수 n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워딩이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16개 쓰겠다고 했죠? 그럼 실수들을 뭐 0.001, 뭐 0.002, 뭐 0.1, 뭐 이런 식으로 16개의 실수를 가지고서 16개의 실수를 가지고서 그 뭐 0.1은 얼마의 비율로, 0.5는 얼마의 비율로, 0.9는 얼마의 비율로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워딩인데. 그러면 요 앞에 곱해줄 요게 뭐예요? 요게 가중치잖아요. 가중치. 그죠? 어. 세 개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가중치가 세 개가 필요한 거고, 16개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16개의 가중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아니고, 단위 벡터, 첫 번째 단위 벡터, 두 번째 단위 벡터, 세 번째 단위 벡터, 요렇게, 이게 맞고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그러면은, 이 단위, 얘 앞에 얘는 뭐 0.1이고, 얘는 0.2고, 얘는 0.3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0.1, 0.2, 0.3이고, 그거 좀 잘못 말씀드린 거고, 그냥 크기가 1인 어떤 단위 벡터가 있는데, 각각의 단위 벡터가 몇 퍼센트씩 참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가중치의 의미가 요 실수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수는 요 단위 벡터 제외하고 요 가중치가 그 일종의 좌표값이 되는 거죠. 좌표값. 이 벡터의 좌표값 x, y, z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어, 그 단위 벡터 쪽으로 얼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단위 벡터 쪽으로 얼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단위 벡터의 크기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좌표값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요 값들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값들. 그러니까 임의의 n차원 공간을 생각을 해서 임의의 n차원 공간을 생각해서 16차원 거기에 16차원에서의 좌표가 0. 얼마, 0. 얼마, 0. 얼마일 거다라고 정수를 표현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워딩이고요. 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0.1이 몇 퍼센트고 0.2가 몇 퍼센트가 아니라 단위 벡터에 얼마만큼 크기를 사용하느냐, 단위 벡터에 얼마만큼 크기를 사용하느냐, 그 단위 벡터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3차원 공간에서는 그게 100, 010, 001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방향. 요 세 가지 방향. 그러니까 임의의 정수 n도 100이라고 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실수가 있고 001이라고 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001이라고 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실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찾는다는 얘기가 요 값들을 찾는다. 요 값들을 학습을 통해서 요 값들을 찾는다라는 그런 요 값들을 찾는다.
아웃풋임을 3으로 하면 3개만 찾아요. 아웃풋임을 16으로 하면 16으로 찾는 거고, 아웃풋임을 32라고 하면 32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디멘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몇 차원 공간에다가 정수를 표현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정수를 1차원 공간에다가 표현하면 쉽죠? 1차원에다가 표현하는 거는 0, 1, 마이너스 1. 요게 단위 벡터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위 벡터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이게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2차원에서는 이 단위 벡터와 이 단위 벡터들의 합으로, 선형 합으로 그 표현이 되는 거고. 3차원이면 3개의 단위 벡터, n차원이면 n개의 단위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 0과 1 사이의 실수들, 0과 1 사이의 실수들을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워드 인베딩의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조금 잘못 말씀드렸죠. 조금. 그게 그 선형교수에서 나온 개념, 필터 스페이스 그런 개념. 네, 좀 알 듯 모를 듯 하죠. 네, 그 선형교수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공부해 보시지 않았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저기서 그 단위 벡터에 곱해주는 저 W, W2, 음. W3들이 우리가 그 정수를 표현하는 실수. 그게 정수 한 개를 표현하는 실수들이 되는 거예요. 정수 한 개를 표현하는 16개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6개의 실수들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 16개의 실수들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인베딩 참도 네. 하나의 뭔가 신경망인가 뭔가 하나의 신경망의 하나의 레이어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카테고리 데이터들을 저렇게 어떤 임의의 n차원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신경망의 하나의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찾게 되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 궁금했던 네. 어떤 단어의 이제 좌표값을 갖게 된다면 네. 이 단어는 네. 긍정적인 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의 가능성이 뭐 아니죠.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리뷰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리뷰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리뷰냐인 거고요. 그쵸? 그거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오는 단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봐야 되고, 그렇죠. 이 좋은 영화를 나는 정말 싫어했어요. 이거 긍정적인 리뷰예요? 부정적인 리뷰예요? 그렇죠. 네,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마다 긍정 몇 점, 부정 몇 점 이런 식으로 값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혹시 질문하신 게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네, 단어 하나하나마다 긍정 점수 몇 점, 부정 점수 몇 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환한 것뿐이에요. 변환한 것뿐. 음, 어,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몇 차원 공간에 있느냐라고 변환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쭉 들어왔을 때 그거를 긍정으로 평가를 할 거냐, 부정으로 평가할 거냐, 이거는 지도학습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블을 달아놓은 데이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리뷰들,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리뷰들.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이 요런 순서대로 들어왔으면 긍정, 요런 단어들이 요런 순서로 들어왔으면 부정. 그거는 레이블링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그 훈련셋에 가장 적당한 저런 가중치들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져 있는 문장이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알지만 그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는 거를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거죠. 자,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문장은 긍정 몇 프로, 부정 몇 프로. 요거를 출력으로 내뱉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신경망인 거죠. 그 안에다가 어떤 원리를 우리가 심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긍정이 70%고 이 단어는 부정이 30%니까 이 단어가 포함된 리뷰는 긍정이야 라고 그런 거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들의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얘는 긍정 리뷰, 단어들의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얘는 부정 리뷰, 레이블링만 딱 달려 있잖아요. 레이블링만. 그죠? 그랬을 때 레이블링이 달려있지 않은 어떤 단어들의 시퀀스가 딱 들어왔을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네가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게 그게 AI인 거죠. 약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네. 네, 또 질문. 네. 음, 생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원활 인코딩은 그거 자체는 계산되어지는 파라미터는 없지만 이제 그 다음에 아래는 쪽으로 갔을 때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죠? 워드 임베딩을 하는 과정에서의 계산 시간은 걸려요. 워드 임베딩을 하는 과정에서의 계산 시간은 걸리지만 그 뒤쪽에 아래는 쪽으로 갔을 때 파라미터의 개수가 확실히 줄어들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RNN을 2개 이상 연결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RNN 안에 유닛이 8개가 아니라 뭐 32개가 있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원활 인코딩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거기서 확 하고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워드 임베딩은 그런 쪽에서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 속도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요. 어디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느냐 뭐 이런 그런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12시 20분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러면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점심 시간은 좀 넉넉히